투자 전문 매체 인베스터 옵저버가 전하는 2023년 글로벌 OTT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그 누구보다 대한민국의 창의력을 잘 활용하는 넷플릭스를 위시한 글로벌 OTT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과열 상태 또는 포화 상태라는 말을 한 것과는 달리 2022년 기준 2205억 달러, 한화로 약 262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이 시장은 2027년에 4345억 달러, 약 563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며 이는 연평균 16.5%의 성장률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시장 확대는 특정 국가의 제작자들과 지역 프로덕션들에게 글로벌 OTT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로쿠,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애플 TV와 같은 기존 업체들의 구독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앞으로도 구독자가 많이 늘어날 국가들로는 중국,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있다는데요. 여기서 언급된 국가들에겐 참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도둑질을 해서라도 한류 콘텐츠는 봐야 하는 국가이고 일본과 인도의 한류 콘텐츠 사랑은 말할 것도 없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도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상위권을 유지하는 국가들인 것이죠. 그렇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글로벌 OTT 시장 확대는 다양한 OTT 업체들과의 제작 파트너십으로 우리 창작자들에게 분명 큰 기회로 다가올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글로벌 OTT 업체들이 주목하는 시장 중 또 한 곳은 동남아 국가들인데 여기에도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는 미디어 파트너스 아시아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글로벌 OTT의 성장은 2022년 하반기에도 가속되었고 이 지역에서 4,840만 명의 신규 유료 구독자들이 추가되었지만 이제 그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고 비용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디어 파트너스 아시아의 전무이사 비베 쿠토는 OTT 업체들이 이제는 구독자 이탈 관리 및 가격 인상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지역의 핵심 구독자 유입 플레이어들인 한국, 미국 스포츠 콘텐츠에는 계속 투자하겠지만 자본 효율성을 증가시켜야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업체들의 전략이 K 콘텐츠라는 것이며 그들을 위협하며 급성장 중인 현지 OTT 업체들의 무기도 역시나 K 콘텐츠라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을 기반으로 한 아시아 현지 업체인 VIU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 52%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기사는 이런 폭발적 성장은 바로 분기당 3편에서 5편의 독점 한국 드라마를 제공한 덕분이었다는 것인데요. 그 결과 글로벌과 현지 OTT 업체들을 통해 지난해 이 지역에서만 70여 편의 독점 한국 드라마가 공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글로벌 OTT들의 무한 경쟁 가운데 우리의 최근 K 콘텐츠 트렌드와도 연관이 있는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 변화가 감지된 곳은 베를린 영화제와 함께 개최되는 베를리날레 시리즈 마켓이었습니다. 이 베를리날레 시리즈 마켓의 오프닝 패널을 맡았던 스트리밍 전문 분석업체 엠피어 어널리시스의 전무이사 가이 비소는 스트리밍 시장은 이제 성숙 단계에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현재와 같은 속도로 계속 스트리밍 시장이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지속되고 있는 추세 중 하나는 바로 업체들이 대본이 없는 콘텐츠, 즉 다큐멘터리나 리얼리티 예능에 훨씬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저비용인 리얼리티 예능의 급증을 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인 것인데요. 넷플릭스 뉴스닷컴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들어 넷플릭스는 리얼리티 예능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3월에만 해도 5개의 라인업을 공개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부분이 하나 등장합니다. 기사는 넷플릭스가 지금까지 리얼리티 예능과 엔터테인먼트 쇼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했기에 이런 제작 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최근 한국의 리얼리티 예능인 피지컬백과 솔로지옥 등이 등장하면서 쇠퇴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리얼리티 예능 장르를 복원시켰다는 것인데요. 기사의 표현처럼 넷플릭스는 한국 드라마들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한국 예능으로 죽어있던 장르까지 다시 되살릴 희망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솔로지옥의 인기는 또 다른 시즌이 바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검증이 끝났지만 피지컬백의 인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히 충격을 주고 있을 정도입니다. 호주 매체 뉴스닷컴에 따르면 피지컬백은 공개 후 3주 동안 무려 9,540만 시간의 시청 시간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걸 연 단위로 환산하면 무려 1,890년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시청 시간인데요. 기사는 피지컬백은 딱 한 번만 봐도 이 프로그램이 왜 이토록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는지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오자프 역시
피지컬백은 세계적 현상이 되고 있으며 누적 시청 시간이 1억 시간에 육박한다고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등 62개국 이상에서 탑 10이라는 것입니다. OTT 전문 매체 레디 스테디컷 또한 2023년 최고의 리얼리티 쇼는 바로 피지컬백이라 전하고 있는데요. 리얼리티 예능은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현실 도피가 되었으며 그중 최고의 프로그램은 피지컬백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지컬백이 현재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주고 있는 의외의 감동 포인트들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미국 매체 살로는 피지컬백의 강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피지컬 그 자체라면서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 콜로세움에서의 대결은 물론 그리스 신화를 모티브로 한 서사시에 대한 감각까지 이 프로그램은 모두 갖추고 있지만 이 쇼가 가진 소위 완벽한 피지컬에 대한 정의는 전율이 들 정도라는 것입니다. 큰 근육과 체격만이 전부가 아닌 다양한 피지컬적 요소가 드러나는 게임을 구성하여 그저 단순한 힘싸움이 아닌 형태로 끌고 간다는 점에서 놀랐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피지컬백은 근육 크기보다는 기술과 전략 등 다양한 피지컬적 능력이 필요한 게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진정 완벽한 피지컬은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시청자들에게 접근한다는 기사는 이 피지컬백이 전달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의지가 피지컬적 능력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이며 제발 이 프로그램이 미국 프로듀서들에 의해 리메이크되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라면서 피지컬백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의 피지컬 그 진정한 정의는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열려 있다는 것도 이 프로그램의 진정한 가치라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정말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피지컬백의 감동스러운 장면들을 다양한 매체들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대본이 없는 리얼리티 예능이지만 K-드라마와 같은 놀라운 감동을 준다는 것인데요. IT 매체 폴리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훌륭하게 구성된 한국의 리얼리티 예능 피지컬백의 참가자들은 엄청난 근육을 가지고 있는 치어리더들이라는 특이한 표현을 했는데요. 기사는 피지컬백에는 진지하고 전염성 있는 즐거움이 있어서 미국 리얼리티 프로그램들과 차별화된다면서 참가자들의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피지컬백의 참가자들은 직접 경쟁하지 않을 때는 시청자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참가자를 보며 감탄하고 서로를 응원한다면서 서바이벌 예능 시청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을 보고 싶어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떨어질 때는 일종의 만족감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누군가를 적대자로 만들기 위해 소위 악마의 편집을 하는데 피지컬백에는 그런 악마의 편집이 없다는 점에 주목을 한 것인데요. 반대로 서로 응원하는 치어리딩 편집이 있고 이는 소수의 비한국인 참가자들을 응원하는 데에도 훌륭하게 작동되며 탈락한 참가자는 남은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등 전혀 색다른 연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피지컬백의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함께 나누는 기쁨과 스포츠맨십에 대한 헌신이 있다면서 이는 이 프로그램이 잠재적으로 추악한 경쟁에 빠지지 않도록 하며 참가자들이 서로 공유하는 기쁨과 소속감에는 무한한 영광스러움이 있다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의외로 상금이 크지 않아 건전하기도 하며 결국 한 명의 참가자만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이 참가자들은 그럼에도 여전히 서로를 응원하고 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싱가포르 매체 아시아원 또한 이 피지컬백이란 프로그램에서는 경쟁에서 졌다고 해서 반드시 패자는 아니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7화에서 참가자 장은실과 그녀의 팀 동료들은 아쉽게 패배했지만 그 대가로 많은 것을 얻었다면서 그녀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1만 7천 명 이상 증가했으며 이 방송을 본 사람들은 그들의 팀이 상대적으로 힘은 부족했지만 미션을 완수한 것만으로도 그들을 칭찬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팀워크와 투혼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 시청자들은 피지컬백이란 프로그램을 보고 난 후 엄청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는 다양한 댓글들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든 참가자들은 매우 명예롭고 겸손하며 서로에게 친절하다. 미국 버전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예의 바르고 스포츠맨십을 보여주는 게 한국 문화인 것인가? 이걸 미국판으로 하면 이렇지 않을 거야. 팀이 다른 게임에서 이길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한 신보미래에게 경의를 표한다. 팀이 다른 누군가와 통과할 수 있도록 자기가 질 것 같은 도전을 선택한 신보미래와 김식을 보며 눈물 지었다. 그들은 어느 시점부터는 다른 참가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보다는 자신과의 싸움에 집중하고 있었다. 진정한 승자의 마음가짐이다. 라는 등의 반응들이 싱가포르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글로벌 OTT 시장의 확대 속에
더욱 치열한 구독자 유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창작자들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OTT 시장 트렌드 속에서 이제는 시리즈물보다 리얼리티 예능 위주로 전략이 바뀔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현재, 그런 예측보다 한 발 더 빠르게 미리 적응하여 넷플릭스 최고의 예능을 만들어내버린 정말 놀라운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인데요. 비록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하는 플랫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진 못하지만 분명 그 안에 핵심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최강국이며 앞으로도 이 기세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